우리 몸은 건강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해 설계되어 있으며 우리 뇌 역시 행복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먹을 음식과 충분한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는지는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생존입니다. 인스타 브레인의 저자로 유명한 안데르스 한센은 새 책 마음을 돌보는 뇌과학에서 진화의 관점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과 행복을 동일시합니다. 즐거움과 만족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행복을 자기 삶의 방향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이란 끊임없이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의식을 가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행복을 덜 보지 않은 편이 좋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지우고 행복을 신경 쓰지 않을수록 행복을 찾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뇌는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과 현재의 경험을 비교하여 이해합니다. 뇌의 예측과 현재의 경험이 일치하면 우리는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벗어나면 우리는 행동을 중단할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이런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경험을 자신의 예측 및 기대치와 비교하도록 신경생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이 기대치와 비교하도록 진화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애써서 노력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행복감은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기부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거나 굶어 죽는 일 없이 살아남은 조상의 후손입니다. 희박한 확률을 뚫고 생존한 이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머나먼 옛날 우리의 조상이 나무에 올라가 바나나 몇 개를 따는 데 성공하여 바나나를 맛있게 먹는 만족감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그 만족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만일 바나나를 먹고 만족감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된다면 식량을 추가로 구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고 곧 굶어 죽을 것입니다. 뇌는 신체와 외부 환경에서 오는 정보를 토대로 끊임없이 감정 상태를 수정합니다. 우리가 늘 행복과 만족에 젖어 살 수 있도록 뇌가 긍정적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행복을 꼽습니다. 그러나 행복감은 진화의 연장통에 들어있는 수많은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일시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쏟아지는 행복에 대한 광고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날마다 즐거워야 한다고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주관적 경험을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행복한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멋진 휴양지에서 행복하고 예쁜 사람들의 모습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 세계가 그 기대치와 일치하지 않으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로 혹은 다른 매체로 세뇌된 행복에 대한 비현실적인 이미지는 우리에게 불행하다는 기분을 안겨줄 위험이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에서 많은 일은 우리가 노력하는 양에 비례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지만 행복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잡으려고 쫓아가면 갈수록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사람에게 저자는 그 모든 공허한 메시지에 귀를 닫으라고 조언합니다. 행복을 찬양하는 글과 책을 읽지 말고 행복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유튜브 영상도 멀리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 퍼진 오해 중 하나는 행복이란 끊임없이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이 행복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알 수 없지만 수렵 채집인들이 즐거운 경험을 끊임없이 하는 데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꼈을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저자는 행복은 근심 걱정 없는 즐거운 생활만 추구하는 것도 괴로움과 연결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자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만큼 편리함과 물질적 요소가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복에 관한 가장 건설적인 정의는 자기 자신에 관한 깊은 통찰과 긍정적인 경험의 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통찰이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돕는 데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더 커다란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보다 커다란 무언가를 추구하며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행복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말고 행복을 더 커다란 그림의 일부로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갈 때 찾아옵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일에 참여할 때가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생존은 함께 협력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자연의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세한 종이 된 것은 가장 강하거나 빠르거나 똑똑한 동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협력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를 포함해 4곳의 강제 수용소를 거쳤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정신력을 어떻게 발휘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며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